정의에서 웹과 앱이 달라요. 모바일과 온라인이 다릅니다. 하지만 서널부터 타다가 XPC를 낮게 접근하기 때문에 1차, 2차부터 책임은 마케팅 이 밑에 어느 순간 어디까지 전환하고 그러다가 오픈이시고 기존처럼 또 광고주 사업이 2017년 해야 되는 17년은 공사 차원에서 또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링링한 얘가 대학기가 시작돼서 기존보다 엔트레프에서 하나의 소스 트렌드가 클릭 알자의 인스톨에 얼마나 전환하는 혹시 시간이 와서 되시면 조심까지 계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보도가 돼요. 타겟팅은 유저에서는 새로운 유저가 와가지고 그냥 리스트만 만들었다면 그럼 PC 앱이나 모바일을 꼭 가져오면서 실제 모바일이나 앱에서 이제 안 띄우고 활동하던 유저가 모바일로 와서 여기 전문성 사람들이 여기 앱에서 6살 거치더라도 그 전문성이 있었던 유저들은 어떻게 유입량을 떨어서 웹에서 유입량 모습이 너무 어려울 거예요. 트레이딩 같은 거. 네, 안녕하세요. IM3팀의 그리고 에드스크린이라는 저희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IM3팀 윤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하신 점심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작에 앞서 카메라가 3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하늘에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있구나. 2대의 카메라는 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초상권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 카메라가 360도여가지고 찍히긴 하는데 타임랩스로 찍기 때문에 저 카메라를 10초 이상 똑바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이상은 얼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수리에 대한 그 초상권만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겠고요. 못하내셨다 라는 생각하실 분 있을 거예요. 날짜가 잘못 찍혀 있는 거라 생각을 하실 텐데 실은 제가 약 1년 전쯤에 여기에 이제 온라인과 모바일의 미지와의 조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저희는 모바일의 세계에서 왔고요. 수많은 온라인 광고주들을 담당하고 계신 저희 플레이디의 많은 A분들께 그거를 이제 그 2개의 같은 교점을 찾고자 하는 자리로서 원래 1년 전쯤에 먼저 한번 이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SADA 광고주 대상의 그 영업 일선에서 이제 갖고 계신 인사이트와 제가 드리고자 했던 모바일 앱 마케팅의 인사이트가 서로 연결되지 못했더라고요. 지난번 자료에서는 서로 간에 교점이 없었다고 해야겠죠. 서로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서 열심히 할게요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흐른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그래서 어떤 그 교점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SA 광고주 대상 모바일 앱 마케팅이라는 서로 간에 동떨어진 그런 주제였다면 그 사이의 교점을 제가 잡은 거죠. 웹 투 앱 마케팅이라는 웹에서 앱으로 연결되는 마케팅에 대한 방법론과 구체적인 사례,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사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플레이디에서 웹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모바일 앱을 제안할 수 있는지, 또 반대로 모바일 앱 광고주들한테 저희 플레이디가 이미 잘하고 있던 웹 광고를 어떻게 제안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웹 투 앱 마케팅이라는 시나리오와 방법론을 가지고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 영업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몇 차례의 크고 작은 이제 제안건도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올 초 2월에 가방 광고주께 이 마케팅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제안을 드렸고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반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소라는 서비스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네요. 그 청소 도우미, 그리고 펫 시팅, 그리고 이사 청소까지 그런 거 이제 부르는 O2O 서비스죠. 해당 광고주께는 저희가 6월쯤이었을 거예요. 네. 좀 더 업데이트된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제안을 드렸고 역시 수주를 해서 지금 3개월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광고주 쪽이겠네요. 저희 레드스크린이 항상 많이 하는 게임들 넥슨 트라 제안을 했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7개의 대죄 저희가 사전 예약부터 웹에서 진행되는 사전 예약부터 앱 마케팅 런칭일까지 쭉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갔던 이제 슈퍼플래닛의 연랩전사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사전 예약이 지금 마무리됐고요. 앱 런칭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지금 있습니다. 역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전 예약이라고 하면 앱이 출시되기 전에 광고주의 웹페이지상에서 이제 뭐 웹페이지상에서 이 게임을 받겠다는 유저들을 사전 예약자를 모집하고 그 유저들을 대상으로 나중에 인입됐을 때 뭐 보상을 제공하는 그런 하나의 앱 런칭 전에 웹에서 발생하는 웹 전환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웹 마케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이 웹2앱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사전 예약부터 웹단에서부터 앱 마케터들을 지금 케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수주를 하진 못했지만 의미 있는 이제 제안을 진행했던 캠페인으로는 뭐 카카오 게임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웅진의 그 놀이의 발견이라는 서비스 앱도 있었습니다. 역시 좋은 경험이었고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웹2 앱 마케팅에 대한 시나리오가 조금씩 강화됐고 이제 구체화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과거의 애드스크린과 현재 애드스크린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물론 저희가 애드스크린 사업을 시작한 거는 네이블에서부터 한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기 플레이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2년 정도, 2, 3년 차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웹2앱을 말씀드리는 1년 혹은 1년 반 전에 저희가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과 1년 반이 지난 지금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일단은 데이터를 바라보는 깊이가 깊어졌고요. 저희는 인스톨을 판매하는 CPI 매체입니다. 근데 건강한 인스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클릭까지 바라봐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즉 예전에는 뭐 인스톨 패턴이 이상한 거를 잡아내는 인스톨 볼륨 스파이크를 잡아냈다면 인스톨 볼륨 스파이크 잡기 전에 클릭 스파이크부터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바라보는 넓이도 저희가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애드스크린이 솔직히 플랫폼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조직이었습니다. 거의 90%가 인력과 엑셀과 그리고 이제 로우 데이터만 쌓이는 웹페이지 하나 가지고서 돌아가는 팀이었어요. 원래 애드스크린은 5년 전에 CPC 네트워크로 시작한 플랫폼이었는데 저희가 한 4년, 3년 전부터 CPI라는 새로운 CPC 트래픽과는 조금 색다른 트래픽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서브로 시작해볼까 하다가 이게 돈이 엄청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본 업무였던 CPC 플랫폼은 내려가고 이제 수작업으로 부딪히던 CPI가 확 늘어난 케이스예요. 그래서 왼쪽처럼 저희가 엑셀로 막 분석하면서 했던 게 1년 반이었다면 그때만 하더라도 데이터를 바라보는 눈이 인스톨 이후에 이 건강한 인스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저의 앱 활동성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코호트 분석이라고 하는데 유저가 인스톨을 했으면 이 다음날 실행을 하는지 또 이 다음날 실행을 하는지 이 다음날 실행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데일리 평균으로 본다면 오픈율이 정해지겠지만 이거 데일리 평균일 뿐 이 디바이스의 오리지널 데이트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애드스크린에 하루에 5,000개 인스톨을 만든다고 하면 첫날 5,000개 디바이스가 들어왔어요. 또 둘째 날이 되면 또 5,000개가 들어와 있겠죠. 토탈 누적은 10,000개인데 그 중에 5,000개는 D+1 데이의 리텐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5,000개는 오늘 들어왔으니까 아직은 리텐션을 볼 수 없는 거죠. 3일차가 됐을 때 5,000개가 또 들어왔다 가자면 누적 15,000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 5,000개는 D+2 데이의 리텐션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또 5,000개는 D+1 데이의 리텐션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5,000개가 오늘 들어온 신생인 거죠. 이렇게 누적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준점을 기준으로 각 5,000개의 디바이스 아이디를 기준으로 유니크 디바이스 아이디를 기준으로 오픈율을 분석하는 거를 코호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엑셀 방식으로 할 때는 업계에서 코호트 분석을 엑셀로 한 팀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좀 되게 독특한 팀이었는데 그거를 할 때는 맥스가 7일이 한계였습니다. 근데 7일도 솔직히 매 3일마다 업데이트가 돼야지 안 그러면 엑셀 파일이 안 열려요. 200만 행이 넘어갑니다, 이벤트가. 그렇기 때문에 매 3일마다 업데이트하면서 7일까지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좀 엑셀 매크로 같은 것도 막 써가면서 그나마 수작업을 완성했던 게 이제 14일까지 가능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완성시키면서 자동적으로 한 달치를 만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유니크 디바이스에 대해서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왜 이벤트가 오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리텐션만 보는 게 아니라 레벨 달성도 보고 튜토리얼 완료도 보고 마켓 플레이, 뭐 펄체이스도 보고 에듀 투 카트도 받으니까 한 개의 디바이스가 보낼 수 있는 이벤트의 개수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디바이스가 5,000개씩 하루에 매일매일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일만 지나더라도 데이터가 200만 행이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이거가 많아 보인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게 행이 지금 14개고요. 이게 이제 30개입니다. 즉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바라보는 레인지도 1년 반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바라보는 범주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유사하겠지만 모바일 클릭에서 인스톨 발생하고 그의 인앱 이벤트를 보면서 인스톨로 모든 것이 시작돼가지고 이후에 인앱 이벤트를 보면서 저희가 건강도를 체크했다면 이제 웹2앱이 열리면서 인스톨 이전에 어떤 활동이 있었나, 즉 어떤 클릭을 물고 왔는지부터 저희는 체크를 하게 됐어요. 그게 모바일도 아니고 웹에서 온 유저들을 저희가 체크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7개의 대제를 검색한 유저가 와서 인스톨을 했어. 그리고 걔가 3데이 리텐션을 15%를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즉 레인지가 인스톨 앞단으로 확장된 거죠. 그래서 1년 반 사이에 뭐 뎁스에서라든지 범위에서라든지 아니면 이 레인지에 있어서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이제 꺼냈던 장표였어요. 결론적으로 웹과 앱은 달라요. 모바일과 온라인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추적 도구의 추적 방식과 전환 추적 도구의 그 어떤 요소만 다를 뿐 전체 구조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도 잘할 수 있어요라는 굉장히 모호한 페이지로 결론을 지었던 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제가 어떠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냥 우리가 모바일에서 경험한 이 최적화의 경험들이 리텐션을 관리하는 유니크 디바이스로 리텐션을 관리하는 이러한 최적화의 경험들이 웹에서도 통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 광고주께서 모바일을 한다든지 모바일과 웹을 같이 하실 경우에는 저희한테 한번 문의를 주세요 정도였던 게 작년 버전이었죠. 뭐 말씀드리면 이게 모바일에서의 어떤 추적 구조인데, 모바일에서 애드스크린 클릭이 일어나면요, 이제 저희는 NCPI니까 인스톨이 목표잖아요. 그럼 당연히 앱스토어로 보내야겠죠. 앱스토어를 랜딩 시키고서 실제 걔가 인스톨을 받았을 때 거기서 전환이 발생하면 그 앱에 있는 추적 코드, 웹에서는 스크립트를 심잖아요. 앱에서는 SDK를 심습니다. 그 SDK가 발동하면서 내가 어떤 디바이스에 인스톨이 됐는데 그 디바이스를 물고 레퍼럴 클릭이 누구였어? 그러면 얘는 애드스크린을 보낸 거구나 라고 그 레퍼럴 값을 알고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야, 네가 만든 라스트 클릭이 실제 인스톨이 됐다. 왜냐면 저희는 클릭까지만 알고 설치되는 거는 매체에 따라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드파티 트래커가 추적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웹 추적 방식도 다르진 않거든요. 웹에서 클릭이 일어나고 랜딩했을 때 여기에는 추적 코드가 삽입되어 있고요. 그 추적 코드가 삽입된 브라우저 디바이스에서 전환이 발생하게 되면 그 스크립트가 이 전환이 발생한 걸 알게 되고, 뭐 웹에서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매체로 전환값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즉 뭐 전체적인 프로세스나 방향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여하는 뭐 기술 방식이라든지 그 추적의 주체가 조금 다를 뿐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작년에 이 소개는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진 더 나가지 못했었어요. 저로서도 어떤 구체적인 그 두 개를 연결지을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온라인 광고와 모바일 광고를 연결시키고 싶다는 밑그림을 계속 그려왔고요. 플레이디에서 잘하는 온라인 광고가 뭐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검색 광고잖아요. 그래서 검색 광고를 기반으로 우리 NCPI 그 앱 마케팅을 연결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밑그림을 그렸던 시간이었고요. 올 초부터 그게 구체화되면서 실제 연동 작업을 진행했고 저희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진행한 케이스를 보니까 뭐 검색 광고를 진행할 때 일반 저희가 NCPI 트래픽에서 진행할 때보다 전환율이 5배에서 6배까지 높은 케이스를 발견했고요. 실제 이 앱 마케팅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 클릭이 들어옵니다. 어떤 수준이냐면 저희가 500만 원짜리 캠페인 정도 진행하면 한 2억 클릭 들어와요. 2억 클릭이 들어와요. 500만 원 정도 스pen딩하면. 500만 원이면 뭐 인스톨 한 2,000개 정도 될 거예요. 2억 클릭이 들어옵니다. 0.03%가 CVR 지금 수준이고요. CPC 기준으로 하면 한 0.5원으로 잡혀요. 그런 트래픽이 어떻게 존재하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이제 검색 광고라는 거는 유저의 굉장히 그 어떤 클릭을 유도하는 배너보다 유저의 의도가 파악된 이미 그 광고 상품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앞서 있죠. 그래서 전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6배, 8배는 물이고 어떤 캠페인에서는 100배까지 저희가 전환율이 좋았어요. 되게 재밌다. 물론 절대적인 양은 아직 여기를 못 따라가죠. 하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더 케이스는 업데이트해 가야겠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올 초에 구현한 방식인데, 뭐 저희 가우스 플랫폼 있잖아요. 그 가우스는 엔트래커라는 웹 추적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웹에서의 전환을 추적하는 가우스와 앱에서의 전환을 추적하는 애드스크린끼리 연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웹의 추적과 앱의 추적을 같이 연결해서 저희가 보는 게 기본 핵심이고요. 뒤에서 다시 이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뭐 UI 이런 거죠. 예전에는 미소라는 네이버 검색 키워드를 하고서 광고주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웹 퍼널 분석을 하죠. 저희 테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특정 버튼 누르는 거 저희가 엔트래커 가우스로 잡아주고요. 근데 여기에 앱 다운로드 버튼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유저가 앱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퍼널 분석하다가 앱 다운로드에서 앱으로 넘어가면 웹 추적 도구에서는 이탈이에요. 얘는 브라우저에서 벗어났어. 뭐냐면 앱 다운로드 받으려면 결국은 모바일로 온보딩 하는 거잖아요. 이탈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웹2앱 방식으로는 어떻게 잡느냐, 놀다가 이탈할 때 이탈하는 유저를 애드스크린이 잡습니다. 애드스크린 잡아가지고 이 유저가 리텐션을 얼마나 하는지, 이벤트를 얼마나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떠한 키워드가 리텐션에 유리합니다, 어떠한 키워드가 전환 단가가 좋습니다 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드스크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어떤 저희가 시장에 많은 이제 하위 지면들이 있는데, 광고주들이 그 하위 지면 쓰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쓰잖아요. 근데 그 네트워크조차 많아지면서 광고주께서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시는 거죠. 이 지면을 쓰고 싶어서 이 네트워크를 썼는데 여긴 안 나가고 여기 나가고, 혹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 틀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 틀고 싶었는데 둘 다 이로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또 퍼블리셔 차원에서는 나는 얘랑 일하고 싶은데 광고를 너무 안 줘. 나는 얘랑 일하고 있는데 광고가 너무 많은데 내가 얘 입장에서는 얘는 인벤토리가 부족해. 나는 광고가 엄청 많은데. 이런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한 번 더 엮은 거예요. 즉 저희는 네트워크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의 네트워크가 애드스크린의 초반 CPC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벤토리는 늘상 말씀드리는 게, 광고 인벤토리는 호텔 빈방이나 같잖아요. 적시성입니다. 유저에게 임프레션이 기회가 왔을 때 인벤토리가 빈방으로 나가면 이제 그 어떤 인벤토리 판매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호텔 빈방앱이 뭐예요? 빈방앱들 모아가지고 싸게 파는 거잖아요. 인벤토리가 모여서 싸게 올라오고 그 논필 인벤토리가 더 싸게 올라오는 겁니다. 즉 계층 구조가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파트너가 중간에 낄수록 비싸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싸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고주한테 공시단가보다 더 저렴한 CPC 배너를 공급할 수 있었고, CPC가 낮게 접근하기 때문에 평균 CVR만 만들더라도 실제 전환 단가가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게 애드스크린의 아주 이상적인 모습인 겁니다. 근데 실상은 좀 그렇지 않았어요.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저희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어떤 UA 마케팅 채널로서 앱 광고주를 위한 많은 매체를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준 UA 마케팅 채널로서 애드스크린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애드스크린은 좀 복잡해졌죠. 여기가 아까의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밑에는 어필레이트라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 밑에 네트워크. 그러니까 저희는 네트워크 밑에 퍼블리셔 있기 때문에 1차, 2차 구조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어느 순간 우리도 너네 같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라는 애들이 막 붙기 시작해요. 그 밑에 또 붙기 시작하고. 즉 어필레이트 트래픽은 그 끝단을 알 수 없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거미줄처럼 막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엮여 있는 어필레이트 파트너로부터 저희가 CPC가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0.5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클릭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인플루언서 파트너들, 뭐 SNS 지면이라든지 뭐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가지고 제안을 하는 것들, 팀들, 이 두 개를 바탕으로 저희가 기존에 잘하던 CPA나 CPI 개런티 상품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 밑에 단이 저희가 웹2앱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웹2앱이 꼭 검색 광고에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웹2앱을 진행할 때 저희가 엔트래커 그 검색 광고를 진행해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엔트래커 링크를 가우스 링크를 넣으시잖아요. 근데 웹2앱을 하시기 위해서는 애드스크린 가우스 연동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거를 삽입하시면 아까 둘이 연결짓는 일을 할 겁니다. 물론 광고주 페이지에 엔트래커가 삽입되어 있어야겠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광고주 페이지에 엔트래커가 삽입되어 있는 한, 그리고 트래킹 링크를 삽입할 수 있는 어떠한 지면, 네이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카카오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다른 퍼포먼스 미디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트래킹 링크를 삽입할 수 있는 어떠한 광고지면, 웹 광고지면에서도 오는 거를 저희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버티컬 파트너라든지 나아가서 DSP 파트너까지 저희가 같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지면들은 여기랑 다르게 아직은 CPC나 CPM 방식을 많이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이런 고정 단가로 사오면서 광고주의 목표치에 맞는 eCPI나 eCPA를 맞춰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개를 믹스해가지고 실제 광고주 골에 맞는 앱 캠페인뿐만 아니라 웹 투 앱 또는 웹 전환 캠페인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론 절대적인 볼륨은 아직 여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점점 여기를 늘려가는 게 저희 목표예요. 여기서 오는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 클릭 때문에 애드스크린 서버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갈아타시고요. 저희도 고도화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이 유료 네트워크를 저희가 운영하는 팀을 뭐 기존에 없는 개념이긴 한데 저희는 트래픽 에이전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서로 다른 트래픽들을 에이전시하는 팀이라고 해가지고 이지라는 애드밸런스 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가상의 팀이고요. 이제 제안할 때는 이게 회사에 저희 많은 이제 에이전시 전문 매체 팀들이 있고 매체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TF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서 저희 혼자 연락하고 있는 팀 안에서 애드밸런스 팀과 애드스크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디가 온라인 및 모바일 전략과 모듈을 다 케어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도 작년 버전이긴 한데 뭐 매체들은 CPM, CPC로 파는 걸 좋아하겠지만 CPM, CPC를 사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환 성과에 대한 로아스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마케터가 가져가게 되잖아요. 부담스럽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전환을 판매하는 매체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애드스크린도 여기 있고요. 지금은 여기까지 팔고 있고. 그럼 광고주들이 아무래도 자기들의 부담은 덜어요. 클릭이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인프레션이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광고주의 목표권에 맞는 인스톨에 대해서만 가공하고 액션에 대해서만 가공하기 때문에 애드스크린이 이번 주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작년 버전이었는데 올해 버전은 이제 애드밸런스를 같이 하게 되면서 조금 복잡해졌죠. 저희는 이제 매체 특성별로 어떠한 트래킹 방식을 취하고 있고 어디까지 전환을 잡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뭐 또 광고주 목표에 따라서 나는 CPI나 CPA만 집중해줘 여기만 연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지면들을 믹스해가지고 광고주에 제안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는 네이버 키워드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쪽도 아직 사례가 있지는 않지만 제안을 계속 하고 있어서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광고주를 웹 광고주를 케어하고 계신 많은 AE분들께서도 애드스크린과 같이 함께하면 좀 다양한 지면을 쓸 수 있는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한 전문성은 솔직히 저희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경험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드스크린이 과거의 HPI 마케팅 하나의 UA 채널로서 존재했다면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은 저희가 이원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게 애드스크린 2.0이에요. 1.0이 뭐였냐? 저희가 말씀드렸던 엑셀로 하던 시절 실체가 없는 플랫폼이었던 1.0이었고 이게 이제 한 작년 1년 반 정도 된 저희 지금 2.0 플랫폼이고 8월부터는 저희가 플랫폼을 양분합니다. 하나가 어필레이트. 아까 어필레이트 말씀드렸죠? 기존의 NCPI 사업은 얘가 다 가져갈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클릭과 서버 인프라가 필요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버 인프라는 저희가 레주를 줄 겁니다. 저희가 고생 안 하려고요. 그래서 어필레이트 플랫폼으로 진행하고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코호트 분석이 굉장히 잘 되는 그 플랫폼은 이제 웹2앱에만 집중을 하는 플랫폼이 될 겁니다. 물론 애드밸런스 팀은 이거를 다 엮어가지고 광고주한테는 애드스크린 괄호하고 3.0을 세일즈 할 겁니다. 그리고 광고주의 목표에 따라서 여기에 집중하거나 혹은 여기에 집중하거나 이거를 적당히 믹싱하면서 광고주께 목표치를 달성해드리는 전환 개런티 매체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필레이트에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논인센트 CPI, 인스톨 과금방식의 캠페인이라든지 이제 논인센트 CPA, 정확히는 CPEA라고 합니다. 웹에서는 CPA라는 말이 익숙하실 거예요. 유저가 누구나 쓰는 브라우저를 가지고서 유저가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행위만 하면 CPA잖아요. 근데 앱에서는 한 단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자체가 누구나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브라우저 공통된 창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앱 하나하나가 다 개별 브라우저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카카오톡으로 우리 유튜브 링크 왔잖아요. 그 누르세요. 눌러보시면 뭐 구글 뭐 크롬 브라우저 열리나요? 아니면 유튜브가 열리나요? 바로 카카오에서 브라우징 해버리죠. 카카오 하나하나가 브라우저인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몇억 개의 그 앱들이 다 브라우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웹 추적 방식에서는 그냥 뭐 전 세계인들의 70% 이상이 쓰는 익스플로러와 크롬과 거기에다가 맞는 그 쿠키만 심어놓으면 걸렸어요, 어떻게든. 근데 지금은 몇억 개 해야 되는 앱에다가 쿠키를 심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아는 유저인데 크롬 브라우저 했을 때는 알아봤는데 링크를 타고서 그 카카오 앱에서 브라우징 해가지고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면 얘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쿠키 방식으로. 그래가지고 트래커를 쓰게 되는 건데 그거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샜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NCPI 쪽이라든지 앱 마케팅 관련된 건 여기 집중시키고 앱과 웹 혹은 웹 관련된 상품들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구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에드스크린 3.0이 이렇게 세분화되는구나. 그리고 인프라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는 뭐 프라우드를 잡는 로직이 되게 기민해야 되고요. 또 여기는 다른 거를 또 저희가 준비해야 웹투앱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커버리지 넓혀야 되고요.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도해 나갈 겁니다. 잊어주셔도 돼요. 에드스크린 3.0 이렇게 간다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웹투앱 시나리오가 어떻게 가능했냐를 먼저 말씀드리면 뭐 프레디라는 회사에서 제가 에드스크린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는데요. 뭐 아시잖아요, 저희 1등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플레이디는 웹 전환 기반의 추적 도구라든지 검색 광고 기반의 어떤 이런 되게 다양한 5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메이블에서 이렇게 이사온 하나의 그 약간 외인 구단이었죠. 전혀 시너지가 없었던 모바일 마케팅만 하는. 근데 웹 광고주들은 앱 마케팅을 하고 싶어 하시고 앱 광고주들은 자사의 잠재 유저들이 아직도 웹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두 개를 연결짓는 일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실제 2019년에 화두는 웹2 앱입니다. 많은 트래커들이 시도하고 있고요. 많은 매체들도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에이전시 단에서 시도하는 곳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만의 방식을 찾은 거죠. 물론 고도화해 나가고 앞으로도 뭐 또 개선할 게 많겠지만. 그래서 에드스크린이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얘랑 연동해가지고 그걸 한 거고요. 에드스크린은 일단 UA의 뭐 적격의 매체인 이유가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지금까지 한 12개의 트래커를 저희가 연동을 해왔고요. 다 경험을 했고요. 그 중에 지금 9개의 트래커가 아직도 광고주들한테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연동돼 있으면 광고주께서 어떤 트래커를 쓰시더라도 에드스크린이 포스트백을 갖고 최적화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국내, 글로벌리 광고주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국내 추적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 2개 있네요. 에어브릿지, 에드브릿스. 나머지는 다 글로벌입니다. 튠이라는 트래커는 얼마 전에 브랜치라는 이제 웹 기반의 추적하고 있는 그 이제 플랫폼과 합병을 했고, 그래서 이것도 웹2앱을 지금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앱스플라이 같은 경우도 워낙 지금 잘하고 있고, 웹 같이 연결해서 추적하는 방식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에드스크린은 이제 NCPI 매체들이랑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런 트래커들이랑 서로 막 얘기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쿠팡팀은 경험하셨겠지만 저희가 검색 광고를 통해서 앱 추적하려고 했을 때 에어브릿지랑 역할이 겹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발목에 물러나는 상황을 했었죠. 이게 트래커와 매체, 그 플랫폼이랑 매체 플랫폼이랑 트래커가 서로 연동하는 방식을 그냥 개괄적으로 표현한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트리뷰션을 잡기 위한, 전환을 잡기 위한 몇 가지의 뭐 공통화된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뭐 디바이스 아이디도 있을 거고요. 이 디바이스 아이디를 뭐 만든 뭐 매체가 어디 거야? 저희가 보면 클릭 아이디가 더 있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공통된 데이터를 얘기하는 플랫폼마다, 매체마다의 이름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플랫폼이 아니라 개발자가 다르고 태생이 다르니까 이거를 정의하는 이름 자체가 다른 거고 매크로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보낸 뭐 이런 거겠죠. 뭐 나는 그 디바이스 아이디, GAID를 받고 싶어. 그럼 나는 이거를 뭐라고 GAID로 표현하는데, 이 트래커는 그걸 구글 AI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 언어를 맞추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랑 한국인이 대화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에드스크린은 한국 사람이고요. 저희는 짜장면을 짜장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트래커는 미국 사람이에요.
짜장면은 모르고 블랙누들은 알아요. 아 그럼 난 짜장면을 얘한테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데 얘한테 짜장면 주세요 하면 못 줄 거 아니에요. 짜장면 이퀄 블랙누들이니까 블랙누들을 나한테 전달해 주세요라고 보내는 거예요. 번역해가지고 얘네 언어로 호출 링크를 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뭘 어떻게 보낸다는 거야? 이건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서로 그렇게 언어를 교환하는 게 트래커와 저희 플랫폼 간의 혹은 플랫폼과 매체 간의 연동 방식이라고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드스크린에서 광고를 클릭하면 걔가 앱스토어로 갔다가 걔가 앱이 실행되면 걔가 이제 실행된 애가 서버에서 트래커한테 주는 것 같겠지만 실제 클릭 호출의 방향을 보면 애드스크린에서 클릭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저희 링크니까 저희 서버에 먼저 클릭 아이디를 남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지면에서 어떤 클릭이 남겨졌어 라고 클릭 아이디를 남기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게 근데 어떤 링크였지? 보니까 애드스크린 감싼 링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체해 보니까 튠이라는 트래커에서 뭐 7개의 계절하는 캠페인으로 우리한테 제공했던 트래킹 링크구나. 그럼 그걸 다시 재조합해가지고 트래커한테 보냅니다. 그럼 트래커는 이거 애드스크린에서 온 거네? 이거 7개 광고주다. 그럼 자기들은 이제 앱스토어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유저는 이렇게 왔다 생각을 했지만 2번을 거쳐서 온 거예요. 남기고 온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이제 앱이 설치되면 얘가 앱 다운로드가 설치될 때 여기 앱에는 이쪽에서 내려준 뭐 클릭 레퍼러라든지 그런 걸 담아가지고 앱이 설치됩니다. 앱이 설치된 다음에 인스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몰라요. 얘는 더더욱 모르고요. 앱이 실행됐을 때, 디바이스에서 실행됐을 때 그 앱 안에 있는 SDK, 스크립트, 웹으로 말하는 스크립트, SDK가 실행되면서 나 열렸어. 자, 이 디바이스의 정보가 뭐야? 그때 막 수집을 해요. 그 다음에 얘가 안 디바이스 정보와 여기서 가져온 클릭 정보를 얘한테 보내는 거죠. 오기 전까지는 얘는 클릭 정보만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지면에서 뭐가 와가지고 난 보냈어. 아직 인스톨이 안 됐으니까 디바이스 정보는 없는 거죠. 근데 돌아왔는데 디바이스 정보가 돌아왔는데 내가 보낸 클릭 레퍼러가 돌아왔네? 이 클릭이 누구 거였지? 애드스크린 거였구나.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원인스톨 됐어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 방식으로 전환을 추적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얘는 한국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용사전으로 이쪽에서 이로 넘어갈 때 이제 해석, 번역된 링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링크 짜서 보내는 게 못 알아먹어요. 얘네 식으로 링크를 번역해서 보내는 겁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때 돌려받으니까 얘네가 그냥 좀 못 알아먹으니까 한국말로 바꿔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이 서로 주고받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트래커마다 연동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앱 설치해서 네? 앱 설치 실행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웹 설치할 때는 왜? 앱 설치할 때는 앱 설치라는 거는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내려줬다는 건 구글 플레이는 아니겠죠. 근데 앱이 실행되지 않으면 스크립트가 발동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전환 추적기가 실행되지 않은 거예요. SDK 안에 앱이 실행돼야지만 앱 안에 있는 얘가 심어놓은 전환 추적도가 실행이 되면서 클릭 레퍼러로 확인하고 디바이스 정보를 확인해서 완성된 정보를 얘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가지고서도 프라우드가 많이 있었어요. 구글에서 잡는 인스톨 타임과 실제 앱이 실행된 인스톨 타임, 여기서 잡는 인스톨 타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를 어떻게 이렇게 파고드는 프라우드가 있었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NCPI 쪽이나 앱 마케팅에서 잡는 인스톨은 실제 앱이 내려간 인스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행된 인스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데이 100%의 실행률은 다 보장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됐으면 추적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12개의 이미 트래커들을 연동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앱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많이 했고요. 빅게임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애드스크린이 최적의 매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우드 방식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0.5원이 된다고 했는데 되게 많은 클릭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클릭은 알고 보니까 프라우드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가짜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행위. 실존하지 않는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있고요. 실제 디바이스인데 가짜 액션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있어요. 실제 유저의 디바이스 안에서 가짜 클릭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심각한 거는 트래커로 속여버리는 행위. 이 3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에드스크린이 초반에는 그냥 몸풀기식으로 이거 10회 괜찮다고 했는데 했던 사업이 2017년, 16년, 17년에서는 엄청나게 매출이 증가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단했죠. 넷마블이라는 하나의 광고주가 저희 에드스크린만 월에 한 4억을 태웠으니까. 근데 그런 에드스크린, 넷마블의 실적을 가지고 저희 맥슨이랑도 일하고 NC랑도 일했으니까 어마무시했죠.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한 1,000만원짜리 캠페인 하면 이거를 클릭도 많지만 임프레션을 역산해보니까 클릭하니까 0.5원, 임프레션을 역산하니까 한 지구인한테 광고를 2번 보여주는 임프레션. 이상한데. 그래도 어쨌든 트래커에서 찍어주는 유저의 앱 활동성이라든지 너무 좋으니까 가는 거죠. 저희는 이제 행복회로 막 돌리는 거죠. 아, 이게 네트워크가 많아지니까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거야. 막 행복회로 돌리면서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막 태동할 때는 앱 마케팅의 어떤 패키징이 있었는데 그게 17년도에는 이제 거의 저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가 18년도 넘어지면서 밝혀진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러는지 아까 세 가지 패턴은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80%의 볼륨이 나가라. 그래서 건강한 볼륨은 20%만 나가야 되는 거죠. 저희 팀 매출이 그렇게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 역시도 뭐 팀의 차원에서도 매출 회복하기 위해서 웹2 앱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도 분명히 웹과 앱을 연결해서 본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개 플랫폼을 엮어가지고 한 건데 뭐 설명드리면 웹에서는 가우스 링크를 가지고서 클릭이 되면 얘가 트래커가 얘가 이제 랜딩 됐을 때 얘 알아요. 얘가 준 트래킹 링크로 네이버에서 클릭하라고 오는 순간 얘가 들어왔을 때 저한테는 여기서 거치긴 하는데 엔트래커가 압니다. 아, 얘 네이버에서 청바지를 클릭하는 거구만. 얘가 지금 스토어에 이제 페이지에 들어왔네. 그리고 얘는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목표한 뭐 버튼이 있다고 하면 뭐 구매 전환 버튼이라든지 거기다가 이제 엔트래커가 이제 스크립트를 기다리고 스크립트가 심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구매 전환이 발생할 때 스크립트 호출해 줍니다. 구매 전환이 발생했을 때 얘가 아까 내렸던 쿠키 정보가 있으면 아, 이 유저가 전환을 했는데 그 유저가 알고 보니까 네이버에서 청바지를 검색했던 유저구나. 그걸 엔트래커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의 리포팅이 되는 거죠. 에드스크린 비슷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환의 주체가 그냥 서드파티, 우리 게 아닌 서드파티 트래커일 뿐. 그리고 추적 도구를 씹는 위치가 웹페이지의 스크립트가 아닌 앱에서의 SDK라는 거. 그래가지고 쿠키를 브라우저에 내리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는 엔트래커는 그 브라우저로 전환을 발생시키면 얘가 알아먹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모든 앱들이 브라우저가 돼가지고 쿠키를 못 내린다고 했어요. 정보를 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가 보냈던 라스트 클릭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스트 클릭을 묻힌 얘를 실행시켰고 SDK가 실행돼서 왔을 때 디바이스 정보와 라스트 클릭 정보가 오면서 에드스크린 거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게 조금 다른 겁니다. 하지만 전환의 추적 방식은 흐름은 다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엮은 거예요. 가우스는 이 유저를 쿠키 아이디 정보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브라우저에 내리죠, 정확히는. 브라우저에 내리는 거고 그 브라우저에 내린 쿠키 정보를 저희는 그대로 넘겨봤습니다. 그대로 넘겨받아가지고 저희는 이 쿠키 정보가 엔트래커에서 하나의 저희 소스 트래픽의 클릭 아이디라고 인식하는 것 뿐이에요. 저희가 보면 많은 매체들이 저한테 클릭을 보낼 때 클릭 아이디를 보내거든요. 클릭 아이디를 다시 되돌려주는 용도예요. 저는. 야, 니네 이런 클릭이 발생했어라고 하면서 그 클릭 아이디 대신에 쿠키 아이디를 받는 것 뿐이에요. 저희는. 그리고 저희가 매체로부터 받은 1차 지면 정보, 2차 지면 정보가 있는데 1차 지면 정보는 네이버가 들어오고요. 2차 지면 정보는 청바지가 들어오는 것 뿐이에요. 그럼 오케이. 우리의 그 쓰레기 벌크 클릭 중에서 하나의 가치 있는 클릭이 왔네. 엔트래커에서 온 네이버라는 지면에서 뭐 청바지를 검색한 1, 2, 3, 4 유저야. 얘 스토어로 보내자. 보냈어요. 이제 뭐 실행될지 안 될지 몰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얘가 다행히 스토어에 와가지고 앱을 설치해가지고 트래커한테 정보를 주고 트래커가 저한테 돌려줬어요. 아주 친절하게. 1, 2, 3, 4는 유저가 네이버 그리고 청바지라는 키워드를 물고서 실행이 됐네 라고 알려줘요. 우리한테. 저희는 그걸 추적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호트 분석 방식으로 이제 이 유저들이 어떻게 리텐션을 만들고 있는지 어떻게 앱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겨받은 정보를 저희가 조합해서 돌려받는 것 뿐이에요. 근데 아이디어는 간단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웹과 앱을 연결짓는 마케팅이 가능한 거죠. 저는 청바지를 뭐 어떤 키워드가 HPI의 뭐 인스톨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매체나 트래커가 경험상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추적할 수가 없으니까. 웹 추적 도구가 앱을 접근할 수 없으니까. 반대로 모든 앱 추적 도구는 인스톨에서 시작될 뿐 하나의 add ID 유저가 왔을 뿐 얘가 어떤 애였는지는 웹에서는 얘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add ID 유저와 쿠키 유저와 add ID 유저를 매핑하는 하나의 공통 분모를 제가 갖게 된 겁니다. 앱스크립트에서. 그래서 연동을 시킨 거고요. 네, 뭐 지금 설명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웹에서 발생하는 웹 클릭, 웹 전환이 발생했을 때는 엔트래커가 다 추적을 합니다. 그 다음 얘가 웹 전환이 저희 앱 네트워크에 하나의 앱 클릭이 된 거예요. 웹 전환이 엔트래커가 넘기는 웹 전환이 우리한테 하나의 원 클릭인 겁니다. 그 이 원 클릭을 저희가 트래커로 보내가지고 실제 실행이 됐을 때 받는 거죠. 전환을 한 번 더 저희가 클릭으로 받아서 전환을 연결시키는 게 웹투앱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키워드 유저가 어떤 키워드 유저가 리텐션이 좋은지, 뭐 활동성이 좋은지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웹투앱 그 시나리오의 메인 키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제 오늘 제 할 얘기 다 한 겁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 33장인데 이 자료가 150장이거든요. 왜냐면 뒤에 120장은 제가 실제 나갔던 광고주 제안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지금 빨리빨리 넘어간 내용들, 프라우드 내용이라든지 뭐 내용이라든지 뭐 연동 방식에 대한 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하자면 오늘 원래 12시 반까지가 1시 반까지가 이 오늘 스케줄인데 저는 아마 2시까지 해야지 그나마 이제 끝단이 닿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굵직한 내용은 끝났으니까 뭐 1시 반에 미리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그거는 내용을 요약하지 오지 못해서 제가 죄송한 따름이에요. 혹시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2시까지 계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서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공유드릴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웹투앱 저희가 이제 잘하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웹은 요 몇 개의 브라우저로서 쿠키로서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였다면 앱은 이게 다 브라우저예요. 쿠키로 못해요. 즉 디바이스 아이디를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유저를 식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6개의 그 요소 좀 얘기할까요? 네. 6개의 그 트래커 그 캠페인 중에서 저희가 미소 실제 진행했던 건 기준으로 제안 내용 그대로 제가 공유드리면서 좀 디테일한 내용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에 제가 제안을 했네요. 뭐 순서는 이렇네요. 진단하고요. 처방하고 그 신뢰를 드리는 거죠. 저 이 부서 되게 좋아합니다. ABC, 라지 ABC, 스몰 ABC. 네, 그래서 여기 좀 맞추는 약간 강박관념이 있는데 진단, 처방, 신뢰.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뭐 배경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앱 마케팅 되게 잘해. 근데 우리 새로운 것도 한다? 웹투앱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다른 채널 할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쓸 이유가 뭐예요?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 마케팅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16년도만 하더라도 앱 마케팅에 딱 어떤 패키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리워드 매체 기억하세요? 애드라떼 같은 거 기억하세요? 가서 앱 깔고 커피 쿠폰 받는 그런 앱. 그런 거 되게 유행했었어요. 원래 CPI 인스톨 전환이라는 거는 좋은 클릭, 좋은 임프레션에서 유저들이 딱 그 매칭이 됐을 때 전환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저한테 리워드를 제공하는 매체가 나온 거죠. 그게 애드라떼가 그런 매체였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애드라떼를 통해 가지고 한 일주일에 50만 개 다운로드 시키면 앱스토어에 10위권으로 진입을 해요. 그런 로직이 있었어요. 근데 이 50만 개 유저들은 다음날 리텐션을 안 만듭니다. 커피 쿠폰 받으려고 게임 깐 유저가 게임을 하겠어요? 게임은 다시 지우겠죠. 아니면 방치겁니다. 근데 왜 그 광고주들이 그걸 하냐? 그렇게 하면서 앱스토어 10위에 올라가면 그걸 본 오가닉 유저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쭉 빨아들인 다음에 이제 피로도가 오면 그때부터 이제 노인센트 CPI 과금을 하지 보상을 하지 않는 실제 DA나
뭐 비디오 지면에서 전환율이 좋아야지만 발생할 수 있는 CPI를 돌리는 거죠. 여기는 여기 금액의 10분의 1이에요. 즉 한 2,000원에 깔아야 되는 CPI라면 여기는 200원이면 가능해요. 유저 리워드까지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여기서 부스팅 확 시켜가지고 앱스토어 올린 다음에 오가닉 받아들이면서 이제 진성 유저 빨아들이는 거죠. 여기는 리텐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피로도가 왔을 때 이제 리타게팅이라든지 다른 거 하면서 앱 마케팅을 했는데 유저들, 광고주들이 더 이상 일단 첫 번째로는 다음 연도에 가면서 스토어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야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는 야 우리는 앱 다운로드가 많다고 순위를 올려놨는데 얘들 실제 활동하지 않는 애들이잖아. 이게 우리가 마켓의 입장에서 과연 공정한 랭킹이 맞나? 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죠. 그러면서 부스팅에 대한 랭크업 효과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잘 안 되는 거죠. 50만 개 하면 올라갔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도 50만 개, 쟤도 50만 개, 쟤도 50만 개 하니까 경쟁도 더 치열해지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고주들도 더 이상 앱 랭킹도 만들어주지 않는데 리텐션이 없는 유저들은 우리가 10분의 1 가격으로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니? 그걸로 차라리 지성 유저 한 명을 받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식으로 인식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확 큽니다. 이때 이제 애드스크린이 꽃피었고 프라우드도 함께 꽃피었죠. 네. 그래서 0.5원 지구인 전 세계 지구인들한테 두 번씩 광고를 보여주는 이상한 수치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트래커가 워낙 좋은 성과를 보여주니까 애드스크린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필리에이트 지면이 깊다고 보니까 저희는 광고가 노출된 지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좌면을 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펍 아이디와 썸펍 아이디를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밑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2차까지만 관리해요. 저희 그 HPI 모든 업계에서는 수데스까지만 관리해요. 수데스까지 관리하고 있어요. 수데스까지 관리하면 이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뭐 계좌면도 못 잡는 지면인데 상관없죠. 왜냐하면 앱 활동성이 좋은 게 보이니까. 막 서버에서 유저들이 놀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뭐 계좌면 잡느라 고생하지 마시고요. 성과만 잘 만들어주세요. 인스톨 뽑아주세요. 뭐 클릭 많은 거 됐어요. 그냥 뽑아주세요. 어차피 우리는 인스톨로 가져가니까. 그렇지만 펑펑 터졌죠. 여기서. 그러다 18년대에 와서 바뀌셨습니다. 아픈 시간이었죠. 저희한테는. 얘는 뭐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클릭이 아니었고 얘는 뭐 때문에 얘는 오가닉 유저인데 인스톨 유저로 커버가 된 거고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의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고주가 이미 앱을 출시하기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오프라인 마케팅을 하셨어요. 뭐 TV 광고도 돌리시고 뭐 브랜딩 광고도 돌리시고 그럼 한 유저가 그 오프라인 광고를 보고 나 저거 깔아야겠다 라고 판단을 쓴 거죠. 그리고 그 유저가 앱스토어에 가가지고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럼 걔는 전환 추적은 안 되지만 오가닉 유저지만 그 유저를 인입시키기 위해서 광고주는 이미 광고비를 소진한 거예요. 브랜딩 돌렸잖아요. TV 광고 돌렸잖아요. 근데 그런 오가닉 유저를 라스트 클릭을 픽 씹어놓음으로써 트래커가 속게 만드는 거예요. 얘가 설치 실행되기 전에 디바이스에 숨어있던 멀웨어가 트래커로 클릭을 날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됐을 때 라스트 클릭이 뭐였는지를 확인해보면 오가닉이 아니라 애드스크린에 어떤 서브펍을 대셨거네. 자, 애드스크린은 네 거다 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서브펍은 알고 보니까 광고를 정상적으로 보이는 애들이 아니었고 가짜 클릭을 만들어낸 애들이었죠.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페이지에서. 아무튼 그래서 아픈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광고주들 대부분의 앱마케팅이 결국에서 프라우드 파이팅으로 점철이 됐어요. 뭐 그 안에서도 뭐 이제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매월 30일을 23시 59분 59초까지 최종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소진이 되고 있고요. 실제 소진이 되더라도 리텐션을 봐야 되잖아요. 하루가 지나야지만 어제 날짜에 정상 히스토리 누군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좀 늦게 걸리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하루치를 보다가 지금은 3일치를 보다가 이제 일주일치를 바라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앱 광고주들이 뭐 UA 마케팅도 하시면서 인게이지 마케팅도 하시면서 이렇게 매체들을 잘 활용해 오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뭐 대행사가 바뀔 때마다 에이전시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면서 가장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오프라인 광고에 항상 그냥 똑같은 마케팅이 반복을 하는 수준에서 NCPR, 앱 마케팅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광고주들이나 시장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잠재우주들을 한번 끄집어냈다가 또 놓치고, 또 끄집어냈다가 놓치고, 끄집어냈다가 놓치고 하면서
파트너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됐던 네버엔딩 스토리였던 거죠. 그 네버엔딩 스토리라면서 광고주의 많은 예산이 이제 태워졌던 거죠. 그래서 애드스크린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고심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만큼이 날아가고 있어요. 한 20%가 남았는데 이 중에는 가짜 유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디바이스 유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가닉 유저도 있고. 하지만 애드스크린 광고를 봤다가 웹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저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추적해 보면 분명히 영명고를 지을 수 있는 애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 유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그래가지고 그게 꼭 애드스크린의 수익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저를 다시 한번 정확히 퍼널 분석을 하고 정확히 바라봐야 된다, 바라봄으로써 이 유저는 이 매체의 기여도입니다. 혹은 이 유저는 우리가 앱에서 혹은 웹에서 더 마케팅을 해야 되는 유저입니다라고 광고주한테 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컨설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웹과 앱을 연결짓는 웹2앱 마케팅을 광고주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애드스크린은 올해부터. 이제 저희 원래 잘하는 얘기 할 건데 요거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고요. 저는 잘해요. 앱 마케팅은 원래 잘했어요. 근데 애드스크린은요, 앱 마케팅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기는 이제 저희가 뭐 과금 개런티를 하는 거지만 저희가 과금 개런티를 하지 않는 이 영역도 애드밸런스 팀을 통해서 계속 최적화를 해나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금 개런티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갈 겁니다라는 게 저희의 주된 컨셉이고요. 뭐 신선한 글로벌 트래픽, IT 프로드 시스템, 다각화된 최적화, 다수의 성공 사례, 겨울에 눈 내리는 얘기입니다. 모든 매체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애드스크린 특장점 아니에요. 그냥 좋은 얘기 써놓은 겁니다.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애드스크린이 프라우드가 많이 밝혀지기 전 한 2017년도만 하더라도 크게는 저희가 많은 지면에 광고를 뿌려보고 성과가 나오는 지면에 광고를 더 뿌리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 지면은 광고를 차단함으로써 광고주의 소중한 광고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그 기본 로직으로 이렇게 흘러왔어요. 광고주가 전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최대한 빠르게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를 만든 풀에 광고를 계속 쏘는 거, 그게 저희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큰 역할이었어요. 그것만은 끝이었어요. 애드스크린은 되게 로직이 간단한 게요. 애드스크린은 데모 타겟팅, 지면 카테고리 타겟팅 지원 안 합니다. 애드스크린뿐만이 아니라 어필레이트를 쓰는 모든 NCP가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지원하지 않아요. 왜냐? 저희는 서버 펍으로 관리해요. 펍 아이디로만 존재하지 얘가 어떤 지면인지 몰라요. 이 지면은 어떤 유저인지도 몰라요. 저희는 애드스크린이 1차 펍과 2차 펍까지 쪼개면 퍼블리셔 개수가 애드스크린이 붙어있는 네트워크가 한 100개 정도가 있고요. 이걸 1차 펍으로 쪼개면 그리고 2차 펍까지 쪼개면 하루에 10,000개 정도의 지면이 관리가 돼요. 그 10,000개 정도의 개별 지면을 네트워크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쫙 쪼개가지고 광고를 얕게 쫙 뿌리는 거죠. 그냥 첫날에.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전환 단가를 알 수 있잖아요. 포스트백을 받으니까. 얘는 전환 단가에 맞췄고 얘는 전환 단가 이상으로 투여했는데 전환이 안 왔어. 얘는 전환이 와, 전환이 안 와, 전환이 와. 딱 그 결과가 보이죠. 그러면 결과가 좋은 애들은 남겨놓고요. 결과가 좋지 않은 애들은 잘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광고를 다음날에 더 뿌리고 또 자르고 더 뿌리고 자르고 더 뿌리고 그러면서 피로도가 왔을 때 성과는 고도화되지만 볼륨은 줄어들겠죠. 그럼 차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이 최적화 과정을 12시간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데모 타겟팅, 지면 타겟팅, 카테고리 타겟팅은 CPC나 CPM, 즉 광고주가 전환 성과를 부담하지 않는 지면을 통해 가지고 전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지면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죠. 지면에 아무 타겟팅 없이 뿌려버리면 성과가 안 나오니까 지면을 뿌릴 때 내 유저에 맞는 프로필을 가진 유저들한테 뿌리겠다. 내 유저들이 모일 만한 지면에만 뿌리겠다라는 게 그 타겟팅의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드스크린은 필요가 없죠. 퍼블리셔에서 나온 성과를 로아스를 기준으로 NCPI를 기준으로 직접 그냥 타겟팅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뭐 유저의 데모 정보나 카테고리 정보로 하는 추정 타겟팅이 아니고 실제 성과를 가지고서 그냥 타겟팅을 해버리는 겁니다. 리얼 퍼포먼스 타겟팅. 그래서 저희는 어떤 카테고리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제공할 수도 없고요. 근데 시장에 있는 모든 NCPI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실제 전환의 추적 단위는 개별의 디바이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개별의 디바이스가 이제 리텐션도 보이고 뭐 1차, 2차 활성성이 보이는 거죠. 그럼 이 디바이스들을 보내준 쪼개고 쪼갠 2차 지면 정보가 나와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하루에 5,000개의 인스톨을 만들 때 저희가 그거를 네트워크로 쪼개고 1차로 쪼개고 2차로 쪼개면 2차 서버법에서는 한 10개 미만으로 인스톨이 쪼개집니다. 즉 거의 개별 디바이스에 가까운 수준으로 매체 성과가 보이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좋은 지면에는 광고를 더 뿌리고 좋지 않은 지면에는 광고를 차단하는 거예요. 디바이스까지 저희가 추적하실 것 같아요. 그럼 디바이스 리타겟팅은 정말 리타겟팅 매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그 디바이스들이 최소한으로 모여있는 아주 작은 이딴 지면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관리하고 타겟팅하고 필터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단으로 보면 아주 리텐션이 고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네트워크로 찍고 1차로 쪼개고 2차로 분리시키면 걔 중에는 트래픽이 났던 애들이 하나씩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들을 걷어내는 거죠. 그게 최적화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픈율만 보는 게 아니라 오픈 이벤트도 있을 거고요. 그 유저 오픈한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도 할 거고요. 펄체이스도 할 거고요. 이거를 하나의 서포트 기준으로 쫙 나이를 시켜서 관리하는 거죠. 여기는 좋은데 여기가 좋지 않다. 그럼 쟤는 잘라내야 되는 거죠. 어디서 폴아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이벤트를 저희는 광고주에서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라우드가 발생되면서 저희는 이제 클릭 시점에서 클릭 투 인스톨에 대한 시간도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볼륨 스파이크뿐만 아니라 인스톨 스파이크도 추정하고 있고요. 그 후로 이제 뭐 30일까지 리텐션을 보는 거고 30일치의 다양한 이벤트를 보면서 프라우드를 관리하는 겁니다. 프라우드는 추정과 승진과 확증사의 싸움이에요. 디바이스 아이디로 읽고 얘가 어느 동네에 사는 뭐 김아무개님이라는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개인정보니까. 그럼 이 디바이스가 진짜의 가치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냥 그거예요. 사용성, 활동성. 얘가 사람의 바이오리듬을 보여주냐 아니면 가짜이냐 만들어낸 애들이 뭐 부자연스럽냐를 알아내는 거죠. 이게 나왔는데 클릭팜 같은 경우는 공장 같은 데서 이제 디바이스 한 100개 깔아놓고서 첫날 인스톨 이렇게 시켜놓고 둘째 날 오픈시키고 그런 행위들입니다. 즉 쓰레기 디바이스를 다 모아가지고 인스톨을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림이 이거죠. 이게 중국의 어떤 이제 그 클릭 공장에서 아마 찍은 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저희가 잡아낼 수 있어요. 한국에서 인스톨이 발생했는데 중국에서 공장이기 때문에 뭐 VPN VPN을 사용한다든지 정상적이지 않은 VPN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패턴이 보이죠. 3일치까지는 인스톨 만들었는데 우리가 3일만 보다가 어느 날 뭐 4일을 보고 일주일을 보면 리텐션이 훅 빠져요. 여기서 만든 100개의 퍼블리셔는 여기서 만든 이 펍 아이디를 가진 100개의 디바이스에서는 훅 빠지는 거예요. 리텐션이. 그럼 저희는 쪼개고 쪼갰을 때 이런 애가 돼 있는 거죠. 이런 애가 딱 보이는 거죠. 이렇게 걷어내는 거죠. 저희가. 여기서 나온 100개의 디바이스는 리텐션이 확 빠져버렸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사람이라면 100명이 다 갑자기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잡아낼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쉬운 프라우드입니다. 두 번째 프라우드는 조금 고도화됐죠. 안드로이드 앱에 손전등에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저들이 다운로드를 되게 발생시키기 쉬운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 앱들 보면 예를 들어 뭐 특정 손전등 앱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에서 손전등 앱 그 회사 들어가 보면 한 손전등 앱만 40개 만들어내서 있어요. 그러면 의심해볼 만한 게 그 손전등 앱을 실으면 손전등 앱 안에는 멀웨어가 심겨져 있어가지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뒤에서 계속 클릭을 픽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유저는 나는 오가닉이에요. 광고를 보고서 이걸 클릭해야겠다. 이걸 설치해야겠다라고 앱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트래커에서는 라스트 클릭을 문 유저가 광고주 앱을 다운로드 시킨 다음에 실행됐을 때 그 라스트 클릭을 만든 지면이 성과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오가닉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럼 얘는 NCP한테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광고주의 오가닉 유저거든요. 근데 얘가 앱이 설치돼서 실행되기 직전에 클릭이 픽 날아간 거죠. 라스트 클릭이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의 성과를 인정돼버려요. 광고주는 돈을 낼 필요가 없는 오가닉 유저였는데 혹은 이미 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예산이 투여된 이익된 광고였는데 그거를 퍼블리셔가 클릭 하나 날려가지고 뺏어오는 거죠. 재밌는 거는 얘들은 되게 리텐션도 좋아요. 오가닉 유저잖아요. 관심 있어서 받는 애들이잖아요. 리텐션 되게 좋아요. 리텐션도 좋고 활동성도 되게 좋아요. 되게 알아내기 어려운 거죠. 얘들을 알아내는 방법은 클릭과 클릭 이후에 실제 클릭이 발생해서 구글 플레이로 간 다음에 앱 다운로드를 받을 때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실행까지. 근데 얘들은 클릭을 만드는 애들이 아니죠. 중간에 클릭을 던진 애들이죠. 그냥 앱 다운로드 된 다음에. 그래서 라스트 클릭과 그 실행 사이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물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뭐 정확한 시간을 재야겠지만 일반적으로 10초 미만이면 이거는 클릭을 밀어는 프라우드라고 인정하는 그런 약간의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클릭단에서부터 이제 성과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스톨은 라스트 클릭이 언제 되느냐. 그래서 모든 인스톨 성과마다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얘는 10초짜리야. 얘는 15초짜리야. 얘는 2초짜리야. 얘는 3초짜리야. 그걸 쫙 발라보면 특정 펍에서는 굉장히 짧은 애들만 모여있고 그러면 여기는 저희가 의심할 만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굉장히 긴 경우도 있습니다. 걔들은 클릭을 뿌려놨다가 쫙 뿌려놨다가 나중에 이제 한 3일 뒤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특정 펍에서는 짧고 긴 CTIT, 클릭 투 인스톨이 짧고 긴 정기 분포가 해야 되는데 어떤 펍은 앞에 쫙 몰려있고 어떤 펍은 뒤에 쫙 몰려있고 이런 경우는 오가닉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다 걸러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최적화 관리는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여기인데요. 이제 트래커가 하다 안 되니까 프라우드가 하다 안 되니까 트래커로 속여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전환을 인정하는 거는 앱이 설치되고 앱이 실행됐을 때 SDK가 트래커로부터 신호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조합해가지고 신호를 보냈을 때 트래커가 LS크린 거구나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SDK와 앱 SDK와 트래커 간의 이 보안 통신을 해킹해버렸어요. 그 뜯어보면 거기에는 알 수 없는 링크와 파라미터들이 쫙 있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들이 링크에 하나하나 값을 입력하면서 핑을 날려보는 거죠. 그러다가 한 4, 50번 정도 해보면 트래커가 속는 순간이 와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야 니네 인스톨 됐어 라고 해맑게 포스트백을 주니까 이렇게 날렸더니 포스트백이 날라왔어. 야 그때 뚫렸다. 그때부터는 공장도 필요 없고 디바이스에다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 자기들이 해석한 코드 가지고서 계속 서버에서 그냥 튕기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는 퍼스널 컴퓨터로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인스톨이 쭉쭉쭉쭉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 어쨌든 NCPI 매체들, LS크린 같은 NCPI 매체들은 포스트백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트래커의 데이터를 이제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요. 광고주도 그렇고. 그럼 인스톨이 100개가 됐구나라고 막 좋아하면서 했는데 광고주가 트래커만 보다가 이제 캠페인이 끝난 시점에 한 달 뒤에 자기 서버를 딱 뜯어보니까 유저가 100명이 안 들어왔네? 뭐 구매 전환이 10건 일어났는데 우리가 구글 플레이에 정산하려고 영수증을 떼보니까 이게 없네? 이상한데? 이제 리얼 데이터랑 다르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그럼 광고주가 이제 미안하다. 트래커가 속았네. 어쨌든 돈은 못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프라우드는 우리가 12시간마다 관리하는 이유가 전환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최대한 빨리 알아야지 광고주와 협의하고 매체랑 협의해가지고 다시 돈을 이렇게 우리가 주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원 리텐션을 만 24시간이 채워져야지만 리텐션을 관리하지만 저희 12시간마다 보는 게 12시간쯤 되면 나머지 24시간이 채워질 싹수가 보이는 거죠. 애들이. 그러면 매체한테 미리 워닝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12시간밖에 안 됐지만 우리가 24시간이 다 되면 얘는 아닐 것 같거든. 얘네를 끊든 말든 니네가 알아서 해. 근데 24시간 됐을 때 우리 기준 안 맞으면 우리는 비과금할 거니까 라고 미리 워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보통 한 달 뒤에 밝혀져요. 광고주들이. 부지런히 이렇게 막 자기 내부 서버랑 트래커랑 비교하지 않고 마케터가 바쁘잖아요.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2018년도 이후로 굉장히 좀 위험했던 프라우드인데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트래커가 SDK와의 모든 프로토콜에서 보안 우리 뱅킹할 때 보안 코드 입력하잖아요. 그리고 유니크한 보안 코드 입력해가지고 막 이건 해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개선되기도 했는데 늘 그러던 창과 밖의 싸움입니다. 또 뚫리고 또 하고 그럼 뚫릴 때마다 이제 우리 같은 에드스크린이나 NCPI 매체들은 막 새우등 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루에 막 갑자기 1000개, 2000개의 인스톨이 확 특정 캠페인에서 발생하면 일단 서늘해지는 거죠. 이거 뭐지? 이러면서 리텐션이 좋으니까 막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매체한테 이거 중단해봐. 광고 좀 확인해볼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클릭 투 인스톨인 건데 라스트 클릭을 만들고서 실제 앱이 실행되기까지 암흑 구간이 있는 거예요. 앱 다운로드는 시켰는데 앱이 실행되기 전까지 암흑 구간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라스트 클릭 밀어넣어가지고 핑 날려가지고 트래커가 속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클릭 인젝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저희는 이 추정과 심증과 확증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걸로 시간대별로 클릭 패턴을 분석하고
그러니까 통으로 분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퍼블리셔를 쪼개가지고 개별 퍼블리셔로 분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트래픽이라는 거는 바이오리듬이 있어가지고 아침 시간대,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대, 뭐 일할 시간대에 게임 많이 안 하잖아요. 인스톨 많이 안 받잖아요. 잘 시간대에 인스톨 많이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바이오리듬이 있고 또 주말과 평일은 다르잖아요. 일주일에 바이오리듬이 있는데 이거를 에드스크린에서 오는 통으로 관리하면 안 보여요. 근데 얘를 네트워크로 찍고 1차 찍고 2차 찢으면 이 평균치 중에서 요런 애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요런 애들이. 걔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12시간 간격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볼륨도 보고요, 스파이크도 보고요, 리텐션도 31치를 관리하고요. 이 리텐션도 오픈만 이만큼이에요. 튜토리얼도 이만큼 있는 거고요. 이제 구매 전환도 이만큼 있는 거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드스크린 같은 경우는 리프팅도 24시간 단위의 소진 리프팅을 하는 게 아니라 12시간 단위로 걸쳐 있어요. 물론 저희가 하루에 2번 리프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제 100개 인스톨이 발생했을 때 오늘 리포팅을 드리는 아침 10시쯤에 리포팅을 드리면 얘는 만 24시간이 안 찼어요 아직. 그럼 저희가 추정만 하는 거죠. 얘들은 저희가 일단 리포팅을 하는데 만 24시간을 봤을 때 보고서 최종 이제 리텐션이 좋지 않으면 디덕션 처리하겠습니다. 프라우드로 하고서. 그리고 둘째 날 리포팅 할 때는 내일 리포팅 할 때는 어제 했던 애들은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오늘 한 애들은 또 서스피셔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매일매일 바뀝니다. 어제자 금액이 내일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아지죠. 커지면 이상한 겁니다. 작아지죠. 크로스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치를 볼 때는 건강한 애들이 있는 것 같아도 쪼개서 관리하면 이제 건강한 애들이 있는데 좋지 않은 애들이 쫙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리포팅은 스펜딩 리포팅이 절반은 퀄리티 리포팅입니다. 걔 중에 누구는 이러한 이유로 나가게 됐어요. 누구는 나가게 됐어요. 누구는 나가게 됐어요. 하면서 금액이 계속 바뀌면서 내려가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프라우드를 관리하는 거. 근데 이건 다 잘해요. 에드스크린만의 특장점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HPI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얘기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웹탭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UA 마케팅 말씀드리면 여기가 우리만의 특장점인데 유저의 어떤 바이오리듬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고자한테 되게 많은 이벤트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넷마블은 저희한테 앱 실행, 오픈, 튜토리얼, 캐릭터 생성, 레지스트레이션, 레벨 1, 2, 3, 4, 5, 6, 7, 8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개를 보내주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 오픈, 튜토리얼만 받으면 저희는 뜨문 유저 행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서는 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저희는 막 30일치도 보고 막 뜯어보고 이렇게 쪼개야 되거든요. 근데 유저의 바이오리듬을 볼 수 있으면 저희가 이 유저가 정말 활동성이 좋네 안 좋네를 판단하기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이벤트를 달라고 하고 되게 많은 이벤트를 받는 건 에드스크린의 특장점이긴 합니다. 왜냐면 다른 매체들은 보통 광고주가 잡고 있는 SDK 이벤트 이게 스크립트 페이지에 심어져 있는 스크립트로 보시면 돼요. 앱에서 활동 유저들의 액션에 대해서 스크립트가 태그를 찍어놓은 겁니다. 거기마다 포스트백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HPI 매체들이 오픈은 1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뭐 인스톨은 2라는 숫자로 저한테 호출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정해놔요. 자기들 받고 싶은 데이터. 에드스크린은 상관없어요. 근데 광고주가 SDK 삽입할 때 자기가 집어넣었던 이벤트 이름이 있으면 그거 자연어 그대로 우리 받습니다. 자연어 그대로 받아가지고 개수의 제한도 없고요. 자연어만 서로 다른 자연어만 있으면 저희는 다 따로 분석을 해요. 그게 저희의 코트 분석이 되게 강한 에드스크린 장점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웹탭에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00개 인스톨 일단은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들은 이제 이해하는 거고 이거는 무슨 뜻일까? 광고주한테 물어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유저의 어떤 액션인가? 이건 에드스크린의 장점이긴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직 2시 안 됐죠. 이제 웹툰 얘기할게요. 이거 뭐 잘한다 하지만 다 잘해요. 위에 거는요. 앱 마케팅은 다 잘해요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몇 개 매체들은 다 잘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살아남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만의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웹툰. 뭐 일단 깔고 들어가는 거죠. 1등이에요. 여러분 깔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이 두 개를 엮어가지고 웹탭을 이제 시나리오를 완성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웹과 앱이 이렇게 다른데 저희는 스크립트 분석을 해야 되고 저희는 SDK를 분석을 해야 되고 저희는 쿠키 기웨이 방식이지만 저희는 디바이스를 봐야 되는 방식인데 이거를 연결해서 보는 우리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웹페이지에서의 활동성과 앱에서의 활동성을 연결짓지 못했어요. 광고주들이 많이. 대부분 연결짓지 못했어요. 저희는 연결될 수 있고 그거를 심지어 어떠한 소스에서 온 유저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저희 키워드 마케팅, 네이버 검색한 거나 카카오, 구글 검색한 거 되는 거죠. 앱 유저가 어떠한 지면에서 어떤 키워드를 물고 왔어요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트래킹 링크를 심을 수 있으면 뭐 퍼포먼스 매체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좀 잘 나가는 데가? 크리테오요? 크리테오는 좀 리타겟팅에서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 똑같은 거예요. 크리테오 지면에서 1번 소재를 쓴 뭐 크리테오의 어떤 상품에서 1번 소재를 쓴 유저가 앱 인스톨을 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트래킹 링크만 박을 수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를 설치해서 광고주가 산 광고를 클릭한 유저가 일로 들어왔을 때 엔트래커 에이지 역할이 끝납니다. 정확히는 여기까지 온 건 엔트래커는 알죠. 웹 추적 도구는 알죠. 근데 여기서 앱 다운로드를 받아서 일로 왔다. 클릭한 것까지만 알고서 이제 웹 추적 도구는 안녕 할 일 다 했어요. 근데 이미 일로 올 때 애드 스크린 들렸다 왔어요. 얘가 보내기 전에 엔트래커가 애드 스크린한테 야 이런 유저가 클릭 정보, 애드 아이, 뭐 키워드, 지면 그리고 이런 쿠키 아이디를 가진 유저가 지금 이 링크 클릭했다. 오케이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앱 트래커의 링크로 다시 호출해가지고 일로 보낸 거예요. 이 중간에 거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안녕했고 저희가 키워드를 가진 상태에서 얘가 이제 인스톨하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웹 트래킹입니다. 똑같아요. 종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과가 좋았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탈이 아니라 이제는 전환 추적의 최적화의 대상이에요. 이 웹 유저들. 이거는 그냥 나중에 자료로 보시면 솔직히 이게 초기로 로직이어서 되게 틀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당당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그 광고자들 오픈하는 거 뭐 있어 보이려고. 근데 솔직히 여기에 좀 잡아놓은 게 완전 저희 초기 시나리오여가지고 실제 이제 에드테크 팀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되네, 뭐 이건 아니네, 얘는 저장하지 않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네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근데 좀 있어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메인은 다르지 않거든요. 웹 추적과 앱 추적을 연결짓는 거. 이건 더 전 버전이네요. 그래서 제가 다 집어넣었어요. 있어 보이려고. 간단한 이제 아이디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잘못됐네라고 수정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도.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앱 트래킹을 하는 광고주들이 앱 트래커를 쓰시는데 보통 딥링크를 쓰시거나 뭐 딥링크가 아닌 다이렉트 링크를 쓰심으로써 앱을 설치하지 않은 유저는 앱스토어로 보내고 앱을 설치한 유저는 앱을 실행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광고주 웹페이지로 본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앱의 활동성까지를 최적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트래커는요, 전환의 대상일 뿐, 추적의 대상일 뿐, 개런티를 보증하거나 개런티를 책임지는 매체가 아니에요. 근데 애드스크린은 개런티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활동성을 추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운영해가는 거고, 트래커는 판단만 할 뿐이에요. 알려만 줄 뿐이에요. 이건 엄밀히 다른 거죠. 근데 그런 개런티하는 매체가 트래커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래서 기존의 앱 트래커로서는 뭐 앱 오픈까지는 보겠지만 앱 오픈까지는 볼 수도 있어요. 트래커에 따라서는 에어브릿지, 앱 오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리텐션을 만들어 줄까요? 아니에요. 리텐션은 위중 과장님이 이제 만드셔야 돼요. 막 키워드 막 돌려가면서 이거 리텐션 좀 해야 되는데 그건 애드스크린 한다는 거죠. 저희는 좋은 키워드를 저희가 한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청사진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웹2 앱까지 연결시킬 수 있고 이렇게 연동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CRM을 하는 매체들, 리타겟팅을 하는 매체들 다시 엮어가지고 광고주한테 좀 더 영속적인 인스톨을 시켜가지고 걔들을 리텐션만 UA 마케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설치하고서 오래 오지 않는 유저를 다시 재활성화 시킨다든지 뭐 장바구니까지 간 유저들은 구매 전환을 유도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고도화된 리타겟팅이라든지 리마케팅이 가능한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는 게 애드스크린의 원대한 목표입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에까지만. 이 웹툰이고요. 웹툰이고요. 뭐 같은 말씀드리는데 그 엄밀히 말하면 웹2 앱에서의 웹은 PC 웹과 모바일 웹이 있죠. 모바일 웹에서는 저희가 랜딩 시켜서 바로 앱스토어로 보내는데
PC 앱에서는 한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얘를 모바일로 보내야죠. PC에서 앱 다운로드 못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런 화면 띄울 거예요. 자, 내 휴대폰으로 링크 보내기, 문자 보내기. 그 링크를 받고서 접속 이제 모바일에서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똑같이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요거는 뭐 통신사 쪽도 붙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구현 안 해놨어요. 그래서 광고주한테는 광고주 쪽에서는 알아요. 이 유저가 에이전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얘가 모바일 웹으로 내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는지 아니면 PC 웹으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는지 알아요. 그럼 저희는 모바일 웹으로 접속했을 때만 앱 다운로드 버튼을 보여줍시다. 여기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올 말에는 PC 유저도 저희가 엮을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 정말 웹탭이 완성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요거 앱 다운 뭐 문자 보내기 이런 거 띄우면 되는 거예요. 노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행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탈이었고 앱 추적기에서는 새로운 유저가 와가지고 그냥 밑에서만 만들었다면 이 두 개를 연결짓는 일을 한 거고요. 이 뒤에는 좀 청사진입니다. 이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어떠한 뭐 특정 앱은 리멤버 앱은 저 회사 메일로 오더라고요. 박준성님이 명함을 수정했습니다. 연결하시겠습니까? 그럼 PC 앱이나 모바일에서 연결하면 실제 모바일 제가 그래서 앱 다운로드 받아봤어요. 지우고서. 그러니까 딥링크가 작동을 해가지고 앱이 설치된 다음에 바로 박주성님 페이지가 보이더라고요. 이 모바일 온보딩이 되게 잘 된 케이스죠. 그럼 유저들은 PC에서보다 모바일에서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웹탭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웹탭이 아니라 트래커가 하시는 웹탭이네요. 근데 트래커가 딥링크를 뽑아주면 그걸 애드스크린에 감싸서 쓰면 되는 거예요. 즉 저희는 트래커 역할은 안 하지만 8개의 트래커를 저희가 다 감싸서 할 수 있다는 거. 12개의 트래커죠. 그래서 시나리오만 가지고 있으면 저희는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이번에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와디즈라는 앱 같은 경우는 뭐 다이렉트 메일, DM 실컷 발송해놓고서 제가 접속해서 가니까 이 페이지 안 띄워주더라고요. 초기 화면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유저 짜증나서 이탈하거든요.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DM을 왜 저렇게 돈 들여가면서 하냐고요. 이렇게 딥링크 제대로 안 할 거면서 웹탭 제대로 안 할 거면서. 웹탭에 성공하게 되면 실제 웹에서 활동하던 유저가 모바일로 왔을 때 전환율이 4배에서 6배가 좋아진다는 이미 근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브랜치에서나 뭐 크리테어에서나 리타게팅을 하거나 웹탭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유저들이 브라우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보다는 앱을 통해서 만날 때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더 많이 저희 다이렉트 창구로서 메시지도 푸시노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모바일 온보딩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웹 유저의 모바일 온보딩. 그렇게 함으로써 애드스크린이 이제 연결했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다른 검색 광고 회사들은 여기까지는 잘하죠. 검색 광고 전문 회사들은. 저희 같은 다른 HP 회사들 여긴 잘하죠. 근데 이 두 개를 연결지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연결짓더라도 여기에 전문성인 유저들은 여기에 설사 연결짓더라도 트래커에서 제공하는 딥링크 같은 걸로 연결짓더라도 여기에 유의미한 모습을 뽑기 힘들 거예요. 이쪽에 전문성이 없다고. 반대로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유저들은 어떻게 유의미하게 뽑더라도 웹에서 유의미한 모습을 모으기 어려울 거예요. 플레이리 같은 좋은 검색 광고의 대행사가 아니면. 근데 저희는 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행운스럽게도 할 수 있는 거죠. 플레이리에도 알겠습니다.